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달 만에 파토난 30대 여성이에요. 저도 제가 어쩌다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말씀이라면 꼼짝도 못하는 등신 같은 남편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정말 어머님을 무시하는 못된 며느리라 그런 건지. 하긴 어느 쪽이면 어떻습니까? 둘 다 이제 더는 볼 일이 없는걸요.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당시 남편은 연애 경험이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대학교 학부 시절에 딱 한 번, 그것도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연애를 했던 걸 제외하면 제대로 된 연애는 해본 적이 없었지요. 그러다 우연히 하게 된 소개팅이었어요. 비슷한 사정 덕분인지 의외로 남편과는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지한 사이로 발전했고 연인으로서 1년이란 시간을 함께했고요.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서로 다투고 토라지는 일도 한 번 없었을 만큼 안정적인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러자 했습니다. 솔직히 제 인생에서 남편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안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남편과 제 사이에는 끊임없이 불화가 이어졌지요. 그리고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어머님 때문이었습니다. 하긴 돌이켜 생각해보면 박수도 양손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고 어머님뿐만 아니라 그런 어머님을 어쩌지 못하는 마마보이 남편이 더 큰 문제였네요. 사귈 때부터 남편은 말끝마다 어머님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어머님 타령을 어지간히 해대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는 요즘의 딸처럼 살가운 아들들이 많다더니 내 남편도 그런 아들인가 보다. 그렇게 좋게만 생각했지 솔직히 마마보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아버님은 남편이 어렸을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이후로 어머님 혼자 온갖 굳은 일을 해가며 남편을 키우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자지간보다 조금 더 애틋한가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요. 마마보이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한 일을 전부 다 늘어벌리자면 끝도 없게 생겼으니 결정적인 사건만 이야기해볼게요. 결혼 전 남편은 어머님과 단둘이 살고 있었고 저는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친정은 경기권에 있었는데 출퇴근할 때마다 교통지옥에 제가 체력이 바닥나는 게 느껴져서 회사 근처로 독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어머님이 먼저 집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저도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쪽으론 크게 기대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머님의 말씀에 놀라기도 했고 동시에 매우 감사했어요. 하지만 막상 식을 올리고 나자 어머님께서는 말을 바꾸셨습니다. 주시는 게 남편 명의로 집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진 빌라를 저희에게 전세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원래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증금 3천에 월세 60만 원에 내놓는 집인데 저희한테는 전세로 주시겠답니다. 보증금 1억만 당신한테 맡겨놓고 공짜로 살라나요? 지어진 지 20년은 좋게 되어 보이던 그 빌라는 어디서 그렇게 바람이 들어오는지 우풍도 너무 심했고 욕실은 원래 색을 알 수 없을 만큼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어요. 이런 집을 저희더러 1억을 내놓고 살라니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이건 뭐 도둑놈 신보가 따로 없다 싶더라고요. 정말이지 100번 양보해서 들어와서 산다고 해도 손대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는 저를 앞에 두고 어머님께서 하신다는 소리는 더 가관이었어요. 도배만 새로 하면 새 집이나 다름없을 거라며 고치는데 드는 돈은 저더러 친정에 말씀드려서 하라나요? 듣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대요. 그날 밤 오피스텔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남편더러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란 작자가 한다는 말이 매달 오피스텔에서 월세 내며 사는 것보다는 전세가 낫지 않냐입니다. 요새 전세 사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냐면서 그래도 우리는 집주인이 어머님이니까 돈 떼일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냐면서요. 그리고 이튿날 전날 집을 보러 갔다는 걸 알고 계셨던 친정부모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어요. 집에는 가봤냐? 몇 평이나 되냐? 언제부터 들어가서 살기로 했냐? 혼수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친정 부모님도 친정 부모님대로 들떠서 물어보시는 게 전화기 너머로 생생히 느껴졌고, 그럴수록 뭐라고 어떻게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도 어떻게 좋게 말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별 수 없이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집도 너무 별로고, 게다가 주는 게 아니라 전세다. 보증금도 1억이나 된다. 손 뗄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나더러 하란다. 듣고 계시던 친정아버지께서 이게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냐고 크게 화를 내셨어요. 평소에는 말수도 많이 없으시고 점잖으신 아버지라 제가 다 놀랬네요. 친정어머니께서도 너무 속상해 하셨지요. 집 준다는 말에 혹해서 허락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먼저 꺼낸 말인데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법이 어딨냐며 이게 사기 결혼이 아니면 뭐냐고요. 하지만 이내 두 분은 침착함을 되찾으셨고 친정어머니께서 차라리 잘된 건지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거 그 집구석에서 아무것도 받지 말라시대요. 집 같지도 않은 데서 공짜로 살게 해줬다며 며느리 하나 들어온 거 얼마나 쥐잡듯이 잡을지 안 봐도 비디오라면서 이참에 저더러 시댁하고 선 딱 긋고 살랍니다. 그러면서 남편하고만 잘 살면 되는 거지 시어머니가 뭐가 중요하냐면서 솔직히 말해서 이미 친인척 다 불러서 시까지 올린 마당에 결혼을 무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 저나 친정부모님에게 선택지가 많지 않았네요. 그리고 곧이어 친정아버지께서 2억을 주셨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다고 저희 집이 돈을 몇 억씩 쌓아놓고 사는 집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근래에 들어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기도 했고 아버지 말씀이 원래 저 시집 갈 때 뭐라도 하나 근사한 거 해주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어머님이 집을 해준다 하시니까 그럼 당신은 저희가 살다가 힘들어할 때가 있으면 그때 도와줘야겠다 생각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집은 당신이 해주겠다 하시면서 목돈을 주신 거지요. 그렇게 아버지 돈 2억과 제가 가지고 있던 돈 몇 천을 합해 아파트를 사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과 상의해봤자 어머님 기분이나 헤아리느라 바쁠 테니 그냥 남편에게도 제 결정을 통보하듯 전했어요. 남편과 제 입장이 바뀌었으니 제가 하려던 가정가구와 차 한 대를 남편더러 혼수로 해오라 했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어머님 귀에 들어간 모양이 돼요. 어머님께서 아주 호통을 치시며 당장 시댁으로 내려오라고 연락을 해오셨거든요. 그렇게 며칠 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께선 시애미가 오라는데 그날 밤이라도 내려와야지 주말이 다 돼서야 내려왔다며 시작부터 화를 내셨는데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저도 직장을 다니는데 그게 뭐 제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 이 마당에 무슨 좋은 일이라고 남편도 없이 혼자 시댁에 내려가겠어요. 어쩌다 보니 어머님과 남편은 소파에 앉고 저는 바닥에 앉아 있더라고요. 이것도 기분이 나쁜데 어머님께선 저를 내려다보시며 제가 마치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듯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하셨지요. 그렇다고 제가 진짜 무슨 대역죄를 진 것도 아니고 크게 제가 겁먹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솔직한 제 생각을 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집 상태가 너무 좋지 못하고 위치도 저나 남편 직장에서 멀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저희한테 이점이 하나도 없어서 들어가서 살기 싫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서울에서 월세 60이면 얼마나 싼지 아냐며 돈 무서운 줄 모른다고 저더러 자기 아들이 벌어오는 돈 어지간히 헤프게 쓰게 생겼답니다. 그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하시길래 그럼 그 사람들한테 세주시라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그러면 이참에 당신도 지금 사는 집을 파시겠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저희 아버지가 주신 돈에 보태시겠대요. 그래서 어디 한 30평대 아파트를 구해서 거기서 셋이 살잡니다.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지금 사는 이 집 팔면 얼마나 나오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참고로 저희 어머님도 저희 부부한테 전세 주시려던 집하고 비슷한 수준의 집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재개발 가능성도 일절 없는 집이지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가게가 힘들어지자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아 쓰셨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가게는 못 살려서 얼마 전 폐업하신 상황이었고요. 그런 걸 제가 뻔히 아는데 어머님 집을 팔고 합가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박수를 쳐대며 정말 좋은 생각이랍니다. 이참에 자기 어머니도 좋은 집에서 한번 모셔보고 싶다면서 장인어른한테 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어머님더러 어쩜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냐고 자기 엄마지만 정말 대박이라나 어쩐다나. 저는 어머님께 합가는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식탁 의자 끌어다 앉았습니다. 아까부터 어머님이랑 남편이 소파에서 저를 내려보는 것도 짜증나고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게 꼴보기도 싫더라고요. 남편이 저더러 한다는 말이 2억 가지고 집을 사면 얼마나 좋은 집을 사겠냐입니다. 하지만 어머님까지 보태주시면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 하나는 사지 않겠냐고. 남편 말대로 2억 가지고 아파트 사기 어렵지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무슨 한 5억 10억씩 보태주실 것도 아니고 100번 양보해서 1억 주신다고 쳐도 그렇다고 1억이 작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1억 받고 합가라니 막말로 계산이 안 맞잖아요. 남편에게도 똑같이 말해줬습니다. 남편이 아주 벙찐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길래 뭘 쳐다보냐고 쏘아붙이면서 말이에요. 그러자 어머님도 자기 뜻대로 안 되니 약이 올랐는지 저더러 당신이 어떻게 키운 아들인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하냐며 악을 쓰대요. 순하게 생긴 게 마음에 들어 당신 딸이다 생각하고 잘해주려고 했다나 어쩐다나. 그런데 이제 보니 아주 그냥 못돼 처먹었다면서 당신이 사람을 한참 잘못 봤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결혼할 때 혼수고 뭐고 하나도 안 해오지 않았냐면서 혼수 필요 없으니 돈이나 내놓고 나가랍니다. 아니 뭐 받은 게 있어야 혼수를 해올 거 아니냐고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어요. 그 잘난 집도 주는 것도 아니고 전세로 살게 해준다는 거였으면서 어쩜 그렇게 음흉하시냐고. 저야말로 사기 결혼 당했다고 고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니까 억지도 적당히 하시라 했네요. 나이 먹은 게 벼슬도 아니고 막말로 혼인신고도 안 한 마당에 남남길인데 제가 어머님 앞에서 언제까지 절절 맬 줄 아냐고. 저도 할 말 못할 말 가릴 거 없이 마구잡이로 퍼부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 어머니 쓰러뜨리려고 작정했냐며 저더러 어떻게 감히 시어머니 되시는 분한테 말을 그렇게 막 하냐고 악을 쓰더라니까요.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알고 소리만 연신하시며 마른 걸레 쥐어짜내든 눈물 쥐어짜내시는데 진짜 쇼도 그런 생쇼가 없었지요. 남편더러 그만하라고 오피스텔에서 짐 꺼내놓을 테니까 짐 찾아가라 했습니다. 너랑 살면서 더한 꼴 보느니 당분간 좀 쪽팔려도 여기서 갈라서는 게 낫겠다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번호까지 바꾸고 친정에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내서 연락을 해왔더군요. 자기 좀 살려달라면서 한다는 말이 어머님이 사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답니다. 대출을 안 갚아서요. 그러면서 저더러 돈 좀 빌려달래요.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닌가요? 제가 당신이랑 나랑 무슨 사이라고 돈을 빌려달래냐고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늦게나마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처음부터 집을 미끼로 제 돈을 노린 거였어요. 설마 시까지 올렸는데 제가 그 집에서 안 살고 배기겠나 그렇게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3개월 만에 친정으로 돌아왔으니 솔직히 주변에서들 얼마나 수군거릴지 친정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우울합니다. 그래도 더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또 좋은 날이 오겠지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조카 일로 어머님과 완전히 틀어질 뻔했던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직장 생활을 하다 만났어요. 다른 연인들처럼 울고 웃으며 인연을 연애하다가 양가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지요. 처음 몇 달은 신혼답게 서로 정말 깨까 쏟아질 만큼 알콩달콩 즐겁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저희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닥쳐왔어요. 남편이 강제로 재배치된 새 부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저도 맞벌이로 일하고 있었고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 길어야 한두 달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이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그래도 업계 내에서는 꽤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운이 따라주질 않는 건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도록 남편은 새로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안 좋은 일은 원래 한 번에 몰려오는 법인지 4년까지는 살아도 된다 해서 계약한 전셋집이었는데 2년을 몇 개월 앞두고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장가를 간다며 자기 집은 아들네한테 내주고 집주인이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고요. 집주인이 일부러 저희 골탕이라도 먹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그 순간에는 야속하고 서운하대요. 그래도 어쩔 도리가 없었으니 저희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이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원래대로라면 돌려받을 전세 보증금으로 새로운 전세집을 구했어야 했지만 남편 직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보증금 중 얼마 정도는 현찰로 가지고 있는 편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원래 살던 집보다 못한 매물을 자꾸 뒤적이게 되었는데 소위 성에 차는 집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배가 덜 고팠다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눈에 차지 않는 집은 들어가기가 싫었고요. 결국 보다 못한 친정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 하셨지만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감이 오질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남편 입에서 당분간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사는 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전 싫다고 했습니다.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싫다고 딱 잘라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다면 모를까 남편과 둘이서 제 살림 꾸려가며 재밌게 살다가 갑자기 시집살이를 한다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했으니까요. 남편은 어머님은 시집살이 같은 거 시킬 뿐이 아니라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어떻게든 저를 달래려 들었지만 눈치도 없는 남편이 꼴보기 싫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희는 결국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당장 시댁에 들어가면 적어도 천천히 집은 고를 수 있지 않겠냐는 게 남편의 의견에 제가 넘어갔거든요. 당장 신혼살림으로 사왔던 혼수는 어디다 보관할 거냐는 남편의 현실적인 한마디도 영향을 미쳤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그냥 무작정 싫다고 고집을 피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시댁으로 들어간 이후로 저와 어머님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그럭저럭 잘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회사를 다니다 보니 어머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게 한몫했지요. 하지만 신우가 시댁 가까이로 오면서 어머님과 제 사이에도 생각지 못한 변화가 생기고 말았네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의 누나인 신우는 부부가 함께 지방에서 호프집을 하며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신우의 딸, 그러니까 시족하는 어머님에게는 하나뿐인 외손녀였고 그래서인지 정말 예뻐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머님뿐만 아니라 남편도 자기 조카를 정말 아꼈습니다. 실직 전에는 틈틈이 자기 용돈으로 조카 선물이라고 인형이며 장난감이며 오시며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핑크색만 좀 섞여있다 하면 죄다 시조카가 좋아하겠다며 선물로 한 보따리 사서 보내주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신우를 통해 조카랑 영상통화도 하고 신우가 보내준 조카 사진이라며 저에게 보여줘 버릇했는데 제가 오죽하면 한 번은 누가 보면 당신이 애 아빠인 줄 알겠다 했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신혼회로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을 통해서 신우가 시댁 근처에 호프집을 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이제 곧 시조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 원래 살던 동네에는 애들도 거의 없고 애 키우기가 별로라나 어쩐다나 그런 핑계로 장사하던 가게는 정리하고 이참에 아예 올라오기로 했다대요. 그때만 해도 아무래도 시댁 근처에 이런저런 공장들이 많으니 공장 사람들 보고 장사를 하려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신우한테 딱히 별다른 감정은 없어서 신우가 올라오는 게 좋다 싫다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까지 시댁 근처로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뭔가 영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호프집 오픈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신우와 신우 남편이 시조카를 데리고 시댁에 왔더라고요. 어머님이 과일을 깎아주시는데 신우가 어머님더러 하지 말라면서 저를 쳐다보대요. 그러더니 이런 건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 아니냐입니다.
과일 깎는 게 뭐 얼마나 어려운 일도 아니고 제가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를 할 것 같으면 신우는 그러니까 지는 왜 못해요? 그런 생각 드니까 순간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신우가 딸이니까 딸 입장에서 어머님이 일한다 싶어서 순간 지도 욱했나 뭐 그렇게 이해를 해줄 수도 있었지만 신우가 저한테 말하는 게 너무 별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신우랑 말싸움을 할 건 아니었으니 알겠다고 제가 깎겠다 했네요. 그리고선 신우가 왜 왔는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듣고 있으니 가관이 돼요. 자기네가 장사를 해야 하니까 유치원은 알아서 보낼 테니 유치원 끝나는 시간에 어머님더러 애를 데리고 와달랍니다. 시댁에서 봐주고 있으면 자기네가 퇴근하고 데리러 온다고요. 호프집이라 오후 3시도 넘어서 여는 데다가 퇴근하면 새벽 일 텐데 그게 가능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국 듣다 못한 제가 그게 가능하겠어요? 게다가 어머님이 유치원까지는 무슨 수로 가세요? 운전도 못 하시는 분인데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그러고 가셔야겠네요. 그리고 어머님 요새 잠도 일찍 주무시는데 형님이 새벽 1~2시에 애를 데리러 오면 어머님도 잠 다 깨고 애도 깨고 어렵지 않겠냐고 한마디 했지요. 그랬더니 신우가 내가 올케한테 봐달라고 했냐며 무슨 자격으로 자기가 말하는데 껴드냐고 아주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말 안 했습니다. 신우 말대로 저더러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어머님 생각한답시고 나서서 한 소리 들으니 기분도 안 좋았고 어찌됐건 어머님께서 별소리 안 하시니 제 꼴만 우스워졌지요 뭐. 그렇게 어머님은 시조카를 봐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른이 넘은 어머님께 7살 난 손녀를 챙기는 일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라며 이리 어르고 저리 어르던 어머님이었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부터 지친 기색을 보이셨으니까요. 그러더니 급기야 언젠가부터 회사에 있는 저에게 걸핏하면 연락을 하셔가지고는 퇴근은 언제 하냐며 시조카 유치원에 들려 애를 데리고 오라고 하지를 않으시나 저더러 애를 데리고 자라 하질 않으시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신우도 일이 늦게 끝났다. 피곤하다. 오늘은 어쨌다 저쨌다. 각양각색의 핑계를 대면서 시조카를 데리러 오지 않더라고요. 언젠가 한 번은 무려 3박 4일 동안 애만 맡겨놓고 신우고 신우 남편이고 코빼기도 비추지 않은 적도 있었는데 부모라는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닌가 싶대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제가 도와드리려고 도와드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시조카를 보는 일을 저도 거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조카가 여자애라 그런지 삼촌인 남편은 불편해해서 놀아주고 어쩌고 하는 것도 점점 제 몫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퇴근하고 오면 외숙모 책 읽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대는데 애가 무슨 죄가 있겠냐 싶으면서도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애를 상대하는 게 여간 고역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루빨리 어머님 아버님 댁에서 나가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구나 그런 생각만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반년쯤 되어가던 때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으니 간격의 찬 목소리로 다다음 주부터 출근한다 그러더라고요. 전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고 제 귀를 의심했는데 정말 남편이 직장을 구했더라고요. 심지어 그것도 전에 다니던 직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사람들이 알아주고 대우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월급만 예를 들어도 전에 직장과 비교했을 때 한 달에 가져오게 될 돈이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났으니 정말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는 일은 없다더니 이제 살았다 싶더라니까요. 그때부터 저희는 다시 적극적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고 덕분에 전에 살던 전셋집의 보증금은 제가 그대로 다 들고 있었어요. 게다가 시조카한테 하도 시달리던 상황이라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집만 있으면 하루빨리 나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었지요. 아무튼 그렇게 일주일 정도 수소문을 한 끝에 아파트 하나를 찾았습니다. 집주인이 오래 살 생각으로 인테리어까지 싹 뜯어고쳤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내놓은 집이라더니
정말 손댈 곳도 하나 없이 말끔한 집이었지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계약했네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외식을 나갔어요. 모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식사를 한 뒤 두 분께 집 계약도 마쳤고 그래서 다음 주에 바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500만 원을 챙겨드렸습니다. 솔직히 충분한 돈은 아니었지만 저희 선에서 일단 최선을 다한 거였어요. 아무튼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려서 죄송하다 했지만 솔직히 저는 두 분 다 저희만큼이나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의 첫마디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어요. 시조카를 데리고 가라대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께 저희가 왜 걔를 데려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너희 이사가는 집이 시조카 유치원에서 가깝지 않냐면서 이렇게 된 거 저희가 봐주면 좋겠답니다. 제가 출근할 때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퇴근할 때 데리고 와서 보고 있으면 신우나 신우 남편이 퇴근길에 데리고 가면 되지 않겠냐고요. 저는 어머님한테 농담하지 마시라 했어요. 제가 왜 그런 수고를 해야 하느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넌 너도 잘 벌고 이제 네 남편 그러니까 당신 아들도 잘 벌어올 거고 한마디로 돈방석에 앉을 일만 남지 않았냐고. 그렇지만 신혼에는 다르답니다. 둘이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려고 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애를 떼놓고 일만 하며 살지 않냐면서 우리가 다 한 가족인 만큼 도와줘야 한답니다. 당신은 늙어서 못하겠다며 이제 저희 차례라나요?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저 힘들다고 당신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건 괜찮고 신우가 힘들어서 도와주자는 건 싫은 거냐며 이기적이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결국 어머님 댁에 들어가 살게 된 건 어머님 아드님인 제 남편이 직장이 없어서 생활비를 못 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저 때문이 아니라고 써붙였어요. 남편도 어머님 떨어 자기가 못나서 그런 건데 왜 이 사람한테 그러냐며 제 편을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가족이 도와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면 부모가 애를 키우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누나네 애면 누나랑 매형이 알아서 키우게 두라고. 아들로서 나이든 어머니가 누나 애 봐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고생을 자기 와이프한테까지 떠넘기지 말라 하대요. 그러자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어머님께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한마디 하셨지만 결국 기분 좋게 끝날 줄 알았던 식사 분위기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저희는 이후로 2, 3일간 시부모님과 말 한마디 나누지 않다가 결국 가출하듯 이사를 해버렸지요. 하지만 이사하고 4일째 되던 날인가 어머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시조카 이제 못 봐준다고 신우한테 이야기하셨다고요. 저희가 나가고 나니까 오롯이 시조카 봐주는 게 어머님 몫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다 늙어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서 열불이 터지셨다며 저한테 미안하다 하시대요. 딸이 힘들다 하니까 당신이 순간 판단력이 흐려졌다며 솔직히 어머님한테 사과를 받을 거란 생각도 기대도 없었기에 어머님의 말씀에 좀 놀랐네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어머님과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이 이후로 한층 조심스레 저를 대해주고 계시거든요. 신혼애하고는 이후로 지금까지 마주친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남편이 지나가듯 상종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걸 보니 둘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과를 하시는 어머님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인연을 사귀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양쪽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건 바로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가 제 동창이더라고요. 동창이라곤 해도 신우와 제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요. 신우와 저는 같은 반을 한 적도 있지만 성격도 취향도 많이 달라서
같이 어울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우험담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솔직히 신우는 거짓말쟁이로 유명했거든요. 게다가 신우가 대학을 지방으로 간 이후로는 어떻게 사는지 잘 지내는지 그런 소식조차 들은 적도 없어요. 궁금한 적도 없었고 그렇게 보낸 세월이 10년이었으니 서로 어디 가서 친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우를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다시 마주치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래도 어쩐 일인지 신우가 먼저 절 알아보고는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청심환까지 먹었던 저로서는 먼저 친한 척하며 다가와주는 신우라도 있으니 저 역시 반갑기도 하고 동시에 다행이다 싶었네요. 게다가 어머님께선 저와 신우가 동창이란 걸 아시고는 인연도 이런 인연이 어디 있냐면서 당신 딸 친구면 당신한테는 딸이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다 생각하고 아껴주시겠다 하시대요. 이후로 양가 가족들의 환영과 축복 속에서 저와 남편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집은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얻었어요. 남편 나이도 있고 해서 신혼은 1년 정도만 즐기고 바로 애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어머님께서 아이를 봐주신다 하셨거든요. 친정부모님께 부탁드릴 수 없었던 이유는 친정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지방에서 요양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시댁 근처에서 사는 것도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다행이다 싶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집에 이사를 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근처에 시댁만 있는 게 아니라 신우네와 아주버님네도 있었다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에게 둘러싸여 살게 된 거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고 속이 다 갑갑해지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무슨 말이냐며 자기는 분명히 말했었다며 딱 잡아떼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런 일로 파혼을 하겠다 하자니 그건 그거대로 쪽팔리잖아요. 결국 남편한테 신나게 퍼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네요. 그래도 다행히 결혼하고 한 반년까지는 시댁 식구들 근처에 사는 게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기를 바라시는 게 그게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는데 시쳇말로 저 혼자 독박 쓰는 건 아니었고 형님도 있어서 그럭저럭 위로가 되었지요. 신우도 친구이자 결혼생활 선배랍시고 살면서 힘든 거 자기한테 다 털어놓으라며 먼저 나서서 저희 남편 흉도 보고 그러는데 자기 딴에는 저를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나 싶어서 그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였네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바보마냥 그런 신우를 붙들고 진짜로 제 남편 흉을 보고 뭐 그러지는 않았고요. 아무튼 이래저래 시댁 식구들과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댁 식구들과 불편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처음 사건이 있었던 건 바로 제 생일이었어요. 원래대로라면 남편과 단둘이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도 하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하고 그럴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생일인데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해야지 왜 둘이서만 나갈 생각을 하느냐고 서운하다셨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야 생일만큼은 남편과 단둘이 오붓하게 보내고 싶었지만 시집 온 지 1년도 안 된 며느리 입장에서 생일만큼은 따로 보내자 소리를 하기가 쉽지는 않았지요. 결국 일이 있는 아주버님과 형님을 제외하고 세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제 생일은 그저 핑계였을 뿐 제 의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식당도 메뉴도 전부 다 아버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정해졌으니까요. 아버님께서 오랜만에 양고기가 드시고 싶다 하셨는데 저는 양고기는 냄새 때문에 원래 잘 안 먹습니다. 제 생일이기도 하니 제가 양고기는 다음에 드시고 오늘은 다른 거 먹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냥 양고기 먹으러 가잡니다. 모처럼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외식하는 건데 드시고 싶다는 거 먹으러 가는 게 좋겠다나요? 어이가 없고 속도 상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양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다들 양고기 타령은 해대지 저는 힘없는 며느리일 뿐이지 이래저래 짜증만 솟구쳐서 이럴 거면 차라리 집에서 혼자 물마른 밥에 김치나 먹었으면 좋겠다 싶더라니까요. 안 간다 할 수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입에 안 맞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랑 신우가 한다는 소리가 생긴 거랑 다르게 되게 예민하답니다. 걱정해주는 말투긴 했지만 제가 꼬인 건지 곱게 안 들리대요. 그렇게 식당에서 한창 식사를 하는데 신우가 갑자기 맞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주섬주섬 뭔가 꺼내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열어보니 그 안에는 명품 브랜드의 지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너 이런 거 못 들어봤지? 그러는 거예요. 황당한 제가 못 드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어서 안 사는 거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그냥 고맙다고 하고 받으면 되지 왜 주는 사람 민망하게 그러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못 들어봤건 안 들어봤건 당신 딸 덕분에 제가 명품 지갑도 가져보는 거 아니냐며 저더러 복도 많답니다. 이렇게 며느리 생일을 챙겨주는 시부모도 흔치 않은데 올케 선물까지 주는 신우도 있고 저더러 우리 며느리 좋아서 기분이 째지겠다며 저것 봐 입 찢어지네 그러더라고요. 정작 저는 신우의 말과 어머님의 자화자찬에 있는 대로 빈정이 상하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한편 역시나 양고기는 제 입에 맞지 않았고 저는 결국 5점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잘 먹었는지 꺽꺽 트름을 해대느라 난리대요. 식당을 나오면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는 당신이 사주려고 했는데 신우가 비싼 선물도 줬으니 밥은 저더러 사랍니다. 솔직히 하나도 안 반가운 선물에 입에 맞지도 않는 식사를 하고 돈까지 덤태기를 쓰는 것 같아서 기분은 완전히 꽝이었지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모처럼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신우한테 생일 선물로 받았다며 명품 지갑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하루가 멀다 하고 신우가 사준 지갑은 왜 안 되냐고 남편이 하도 복가돼서 들고 다닌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친구가 제 지갑을 요리조리 살피더니 웃으면서 이거 짝퉁이래요. 자기도 이거랑 똑같은 지갑이 있는데 가죽도 다르고 저더러 왜 이걸 못 알아보냐고 웃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짝퉁을 줬겠나 싶어서 마침 저희가 백화점 근처에 있었기에 바로 매장에 가서 감정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진짜로 가품이더라고요. 혹시나 신우도 남한테 속아서 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세상 천지에 누가 선물로 짝퉁을 주나 싶었요. 그래서 신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나에게 준 지갑이 짝퉁인 거 알고 있었냐니까 엄청 난처한 얼굴을 하더니 누가 그러냐입니다. 그래서 매장에 가서 확인한 거니까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러자 신우가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자기가 준 진품은 어디다 팔아치우고 짝퉁을 가져온 건 아니냐입니다. 사람이 평소에 뭘 보고 듣고 하면 저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아서 신우더러 쪽팔린 줄 알라고 사부쳤습니다. 이후로 한동안 신우와 저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우나 저나 감정이 있는 대로 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다시 신우를 마주하게 된 건 어머님 생신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생신 선물로 실크 스카프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이 오랫동안 가지고 싶어 하시던 브랜드라며 힌트를 줘서 비교적 쉽게 고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 신우도 남편처럼 자식이랍시고 어머님이 뭘 갖고 싶어 하시는지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신우도 제가 준비한 스카프와 똑같은 걸 들고 왔으니까요. 솔직히 상황이 어이없고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머님 입장에선 두 자식 모두 당신이 갖고 싶어 하던 걸 기억해줬다 싶어서인지 기분이 매우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때 신우가 그럼 자기 건 바꿔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러라 하셨고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어이가 없는 상황을 목격했지 뭐예요. 신우가 자기가 사온 스카프하고 제가 어머님께 드린 스카프를 바꿔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지금 뭐하냐고 소리를 쳤더니 신우가 놀래가지고는 비명을 꽥 질렀습니다. 그러자 부엌에 모여있던 어머님 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신우 남편까지 거실로 나왔고 신우가 쪽팔린 건 아는지 이도저도 못하고 서 있더라니까요. 제가 신우더러 아가씨 지금 방금 뭐 한 거냐고 왜 스카프를 바꿔치기를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그냥 진짜 똑같은 건가 한번 확인해 본 거래요. 그런데 순간 신우가 또 시어머니 선물이랍시고 짝퉁을 사왔나 보다 하는 생각이 퍼뜩 들더군요. 자기가 사온 짝퉁을 자기 어머니가 쓰게 두고 가고 진짜인 내 걸 지가 챙겨가려고 했구나 싶더라고요. 도둑이 별건가요? 남이 거 가져가면 그게 도둑이지. 제가 신우 손에서 제가 사간 스카프를 뺏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물건에 손 떼지 말라고 했지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어머님께서 저더러 왜 신우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냐입니다. 어머님은 저와 신우 사이에 있었던 뒷 일은 모르시니까 저러시는구나 싶어서 아차 싶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죄송하다. 그런데 저번에 신우가 준 지갑이 가짜였다. 그런데 신우는 자기가 준 진짜를 제가 가짜로 바꿔치기 했다고 하더라. 제가 못하러 그런 짓을 하겠냐. 그런데 이번에도 신우가 또 가짜를 사와서는 진짜인 제 거랑 바꿔가려는 것 같다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네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신우가 대뜸 억울하다며 울어버리대요. 어이가 없어서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울면 장땡인가요? 그런데 한참 듣고 계시던 어머님께서 저더러 가짜냐 진짜냐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냐입니다. 어떻게든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 신우 마음을 좀 헤아려주면 안 되냐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딸인데 당신이 명품 그런 거 들어봐야 얼마나 들겠냐고. 나이 먹은 사람이 쓰고 다니느니 내 딸이 쓰는 게 더 값어치가 있지 않겠냐 하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우가 사온 거 쓸 테니 제가 사온 건 신우한테 그냥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머님 쓰시라고 내 돈 주고 사온 거지. 신우 사줄 거면 내 돈이나 썼겠냐고. 그럴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신우도 저한테 저번에 짝퉁을 진짜라고 하고 주지 않았냐고. 신우한테 줄 거 있으면 저도 신우가 했던 대로 짝퉁 사다 주면서 있는 생색 다 내면서 줄 테니 제가 사온 건 신우한테 줄 생각 없다고 도로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지금 며느리가 시애미 가르치려 드냐입니다. 평소에도 당신과 당신 딸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시애미 앞에서 신우 못난 점을 이르는 거냐며 시댁 식구들한테 둘러싸여 욕을 먹으니 그거 참 기분 더럽더라고요. 옆에 서 있던 남편이란 작자도 별 구실은 못하고 제가 딸이나 마찬가지라더니 결국 딸과 며느리 문제에서는 명백히 누가 잘못했는지가 확실한데 제 탓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머님더러 어머님 생각 잘 알겠다고 마음이 중요한 거네요 라며 사간 스카프를 챙겨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마음으로 많이 효도하겠다고 외치고선 말이에요. 별로 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처럼 대해준다 하셨다고 한들 멀쩡히 친정부모님 계시는데 저도 시어머니를 엄마처럼 대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애초에 믿지도 않았고 말이지요. 그냥 적당히 거리 두면서 다른 며느리들 하듯이 제가 할 도리 정도만 챙겨서 할 생각이었는데 이 일을 겪고 나니 그것도 과분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이나 지났을까 이후로 계속 제 눈치만 살피던 남편이 부탁 하나만 하면 안 되겠냐 그러더군요. 뭐냐니까 자기 동생하고 시어머니한테 사과 좀 해달랍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지 않냐고. 신우 성격이 원래 욕심도 많고 거짓말도 잘하는 거 자기도 잘 아는데 가족끼리 어쩌겠냐입니다. 품고 가야지. 그래서 너나 실컷 품고 가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팔이 안으로 굽어서 딸 편드는 건 이해를 하지만 남편까지 나서서 제가 당연히 시댁에 알아서 기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저는 결국 이 집구석에서 가족은커녕 남보다도 못한 존재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행복한 미래를 위해 결혼을 한 거지. 시어머니로도 부족해 신우 눈치까지 보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참아가며 살기 위해 결혼했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마저도 남이 편이 돼서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 결혼 생활을 제가 이어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반년 조금 넘은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하는데도 남편은 끝까지 시모와 신우 눈치를 보면서 갈팡질팡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다행스러웠어요. 제가 마음을 더 확고하게 먹을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신우의 그딴 거짓말에 놀아날 일도 없고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억지와 제가 무조건 신우한테 맞춰야 한다는 비윗장 맞추기도 싫었거든요. 불행 중 다행인 건 신혼 집 근처에 아주버님이며 신우며 다 같이 모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혹시나 해서 혼인신고 안 올렸던 게 정말 잘한 일이었네요. 이혼 후 얼마 뒤 형님한테서 연락을 하나 받게 되었어요. 시모가 신우가 사준 명품백을 들고 나갔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왔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모임이라고 아끼던 백을 들고 나가신 건데 사람들 앞에서 손잡이가 뚝 떨어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검은 봉다리에 옮겨 달마 들고 다니셨다나요. 형님도 쌓인 게 많았는지 아주 깨소금 맛이라면서 속 시원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고 용기를 얻었답니다. 자기는 이혼 생각을 하지 못해 참고 살았는데 저를 보니 요즘 생각이 많다고요. 이놈의 집구석이 받아주면 받아줄수록 밑도 끝도 없이 바라는 것밖에 없다고 애 때문에 참고 산다 하면서 최대한 시댁하고 교류하지 않았는데 이러나 저러나 자기 남편의 핏줄 들이니 언제까지 안 보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면서요. 상종 못할 집구석, 자식 하나만 보고 참아왔고 어쨌든 막내 며느리인 저 때문에 조금 덜 해졌었는데 제가 이혼하고 나니 또 자기가 다 덤탱이 쓰고 있다고 조만간 변호사 알아보러 가겠답니다. 인간으로서 상종 못할 신우 감싸주기만 하면서 며느리들이 신우 비윗장 맞춰주려다가 시어머니와 틀어지고 나아가서는 자기 아들 자식들 전부 다 이혼시키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형님이 이혼을 위해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는 있는 힘껏 형님을 도와줄 계획입니다. 아들 자식들 다 이혼당해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시 한 집에 모여 살게 될 수도 있으니 그 편이 시어머니한테도 더 좋은 일 아니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